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고 또 소대변 관리하고 이게 그 당시에는 거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왜냐면은 초기라 아직까지 그 재활 치료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밤새도록 그 몸이 굳어진 상태라 바로 일어나질 제가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 관절 같은 데가 굉장히 굳어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나 간병인들이 이제 관절, 팔, 다리를 스트레칭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상 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는데, 세수는 제가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수건을 물에다 적셔가지고 얼굴을 닦아주고, 물론 머리는 뭐 매일은 못 감죠. 머리는 한 이틀이나 뭐 한 3일 정도 한 번씩 또 세수대에다 물을 떠가지고 머리맡에 갖다 놓고 머리를 들고, 한 사람은 머리를 들고 한 사람은 머리를 감기고, 보통 머리 감길 때나 목욕할 때는 보통 2명, 최소한 2명은 또 달라붙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아침에 세수는 이제 약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환자복을 다 갈아입어야 되죠. 기저귀도 또 갈아야 되고, 환자복도 다 다시 또 갈아입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이 이제 됩니다. 그럼 아침 식사 시간이 되면은 그 식사 시간이 그 당시엔 저한테 굉장히 식사 시간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렇게 삼키는 것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삼키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침대를 이제 밥 먹으려면 이제 침대를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침대를 세우면은 내 몸 스스로가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침대를 그냥 똑바로 세워놓으면은 제 몸이 그냥 이렇게 휙 넘어져요. 애기처럼. 애기들이 금방 태어나면 목을 못 가누잖아요. 당연히 앉지는 못하고, 이제 목도 못 가누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침대만 이렇게 세우면 제가 그냥 이 중심이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그냥 푹 쓰러지고, 좌측으로 중심이 쏠리면은 그냥 이쪽으로 팍 쓰러지고, 아니 너무 세우면 앞으로 그냥 팍 쓰러지고. 그러니까 항상 침대를 올릴 때도 조심조심 올리고, 옆에 누구 반드시 잡아줘야죠, 저를. 그래서 침대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세우면은 양옆으로 벽이 같은 걸로 양옆을 이렇게 고여가지고 이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 쓸리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침대 각도도 제가 밥을 먹을 때 잘 삼킬 수 있는 각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우면은 이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니까 또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도 너무 이렇게 뒤로 눕혀놔도 또 누운 상태에 가까이 되면 그것도 또 밥이 잘 안 넘어가고. 그래서 내가 잘 삼킬 수 있는 그 침대 위치, 제 몸의 자세, 이거를 식사하기 전에 이제 나름 몸하고 침대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조금은 더 들어달라는,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돌려갖고 침대를 이제 높이 조절하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높여라, 낮춰라. 그럼 매번 이제 반복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면 내가 되겠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는데도, 꼭꼭 씹어갖고 삼켜도 잘 안 넘어가요. 여기 목이. 그래서 잘 안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평상시에 내 손으로 내가 밥을 먹을 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남이 떠서 먹여주니까 그 먹는 그 속도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 그다음에 약간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그 식사 시간도 굉장히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씹어갖고 이제 삼키기도 전에 벌써 이제 밥을 먹여주는 사람은 또 이제 다음 숟가락을 떠서 벌써 이제 입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씹으면서 내 앞에 있는 그 숟가락을 보면은 좀 더 씹고 삼켜야 되는데 또 그 떠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을 해가지고 참 더 빨리 삼키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그 식사 시간 그 자체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첫째는 이제 음식 입맛을 잃어가지고 그 밥의 맛도 없지만 약을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개념이었죠.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하여튼 곤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그랬나 했더니만 제가 퇴원하고도 한 7, 8년 정도, 7년, 8년 정도까지만 해도 밥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밥 먹는 시간이 약간 스트레스로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또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도 가짓수가 되게 많았고, 약도 그 알약이 큰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막 그 알약 삼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 알씩 넣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한 알 넣고, 하여튼 약도 먹는 게 거의 뭐 밥 먹는 수준으로 엄청 어렵게 약을 먹었어요. 근데 또 약을 먹고 나면은 이제 소변은 또 이제 소변 주머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양을 체크해 갖고 이제 정리를 하고 버리고 하니까, 그런 뭐 제가 이제 크게 이제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대변이 좀 제일 힘들더라고요. 대변은 제가 어떤 느껴서 대변을 보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냥 대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대변이 잘 나오게끔 약을 그렇게 써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보면은 대변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묽은 변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놔가지고, 뭐 대변은 그냥 그 당시에는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그 대변 처리하는 과정이, 아무리 제 대변이라고 하지만은 또 남의 손을 빌려야 되잖아요. 뭐 집사람이 있으면은 또 한편 제가 제일 편한데, 또 간병인이나 또 간혹 간병인도 뭐 휴가를 가고, 또 집사람이 또 볼일 있어서 자리 비우고 그럴 때는 간혹 또 어머니가 또 순수 또 이렇게 손봐줄 때 있는데, 아무리 어머니지만은 나이가 50이 돼가면서 참 어머니 손에 맡긴다는 것도, 그것도 참 불편하고, 일단 그 대변 때문에도 아마 그때 생각에 내가 밥을 좀 적게 먹고, 밥을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고 대변을 좀 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마 그 약간 그런 좀 부담감, 대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도 아마 식사가 좀 본능적으로 이렇게 잘 땡기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얼추 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대변이 참 처리하는 과정이 그 당시 굉장히 불편했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대변 이제 처리할 때 되면은 일반 명실이다 보니까, 뭐 1인실에서 잠깐 있다가 이제 또 일반 명실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일반 명실이다 보면 뭐 시도 때도 없어요. 막 식사 중에도 한쪽에서는 대변 처리하고, 뭐 그래도 그 환자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또 그 비슷비슷한 환자들끼리 같이 이제 모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뭐 냄새는 다들 그냥 이해를 합니다. 뭐 식사 시간이든 뭐 다, 나도 상대방한테 민폐를 끼치고, 또 내가 식사 중에도 또 바로 옆에서, 물론 뭐 커튼은 쳐놓는다 해도 뭐 소리, 냄새는 다 나죠. 그런데 그건 뭐 서로 환자들이 다 서로 이해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엄청 불편하죠. 이제 목욕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이동해서 목욕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목욕할 때 되면은 그냥 그 물을 떠다가 뭐 한 두세 명이 달려붙어 갖고, 한 사람은 들고 한 사람은 수건을 적셔 가지고 계속 닦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욕을 했었고, 이제 목욕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목욕, 저도 힘들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한 사람은 붙잡고 있고, 한 사람은 움직이고, 한 사람은 닦고, 또 물 가라고 뭐 하다 보면은
하여튼 목욕 한번 하려면 진짜 한번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느낌에는. 이제 머리 감는 것도 좀 힘들고, 누워서 머리 감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불편하고. 하여튼, 제가 일상생활, 우리가 보통 정상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눈 딱 뜨면은 알람시계 듣고 그냥 몸이 뻘떡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화장실 가서 씻고, 볼일 보고, 머리 감고, 식사하고, 순식간에 아주 자연스럽게 다 일사천리로 그냥 쫙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상 남의 손에 맡기는 거에 대한 불편, 부담,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거를 남의 손에 맡기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쉽게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은, 만약 이런 것이 내가 만약 회복이 안 되고, 평생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한다면은,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또, 노파심의 그런 또 걱정도 만만치 않게 오고요. 그러면서 제가 평상시에 몰랐던 소중함, 그리고 건강했을 때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산소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산소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일상적인 생활의 자연스러움과 또 하루에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하루의 아주 기본적인 일상생활, 이런 것들의 고마움과 이게 또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 아주 자율신경에 의해서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순조롭게 대사가 원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함이라는 것을 아주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혹시 건강하신 분이라도 그런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또 이제 환우분들 같은 경우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저와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으면 아마 같았을 거예요. 근데 일반 정상인 분이나 아니면 간병인 같은 분들은 이런 환자들이 그냥 시켜주니까 그냥 편하게 누워서 그냥 편하게 그냥 케어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만 가지시지 마시고, 환자도 환자 나름대로 말은 못하고 일일이 표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으로는 미안함, 또 고마움,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 있었던 소중함, 이런 걸 항상 느끼고, 그런 걸 또 마음에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주시고, 그런 환자들을 잘 좀 보살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반 병실에서의 하루, 아주 기본적인 하루가 쉽지 않았다는 점들, 요거를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제가 한번 그냥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